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그림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9월 들어서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서 참 아침에 출근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근하면서요, 증시 토크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우연히 최근에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 보통 제 나이 정도, 중년 정도 되면요, IPO 관련한 뭐 투자나 이러한 거를 고민하신 분들이 왕왕 계세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비상장 기업이 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액면가의 몇 배로 투자하라고 하더라 라든가, 혹은 뭐 상장하는 가격이 액면가의 몇 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액면가 기준으로 주가를 비교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요, 마치 습관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액면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니까 싸다, 비싸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뭐, 글 내용 중에도 나오지만, 뭐, 삼성전자가 액면가 대비해서 50배나 되네, 뭐, 이러한 표현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뭐, 주가가 싸다, 또는 비싸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자, 과연 이게 맞는 개념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액면가 대비 몇 배수 이렇게 비교하는 주가 기준은 정말 올드한, 아주 올드한 투자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액면가 기준 수익률입니다. 예, 액면가를 토대로 해서 주가를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액면가의 몇 배수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게 되죠. 뭐 앞서 언급드린 대로 IPO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실제 상장돼서 거래되는 주식도 액면가 대비 몇 배 이런 식으로 비교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은근히 생각해 보면 투자에 있어서 액면가라는 개념이 잘 안 쓰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액면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랄까 이제 주식 관련한 사무 기준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률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말고 배당률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내느냐, 그 이야기면요, 배당률은 액면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하느냐, 그 비율입니다. 만약에 배당률 100%다 하면요, 액면가만큼 배당을 하는 겁니다. 10%다 그러면 액면가의 10%인 것이죠. 5천원짜리 액면가다 그러면 배당률 100%예요 그러면 5천원 배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도 쓰이기도 하고, 회계적으로는 자본금을 계산할 때 액면가의 주식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5천원짜리 액면가 주식을 만주 발행하면요, 자본금 5천만원이 됩니다. 예, 간단하죠? 예, 매우 심플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왜 하필이면 액면가 5천원 뭐 이런 요 개념들이 은근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액면가의 몇 배라는 기준도 은근히 많이 쓰이지만, 액면가 5천원짜리가 얼마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 최소 5천만원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은 돼야지, 아이고 법인이네, 이렇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5천만원짜리 자본금이면요, 액면가 5천원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액면가 5천원짜리 증권을 만주 발행하면 됩니다. 그 기준이 거의 대부분 액면가 5천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들이 2008년 이후부터 해서는 거의 뭐 무액면주의,
도입되기도 하고 자본금 기준도 사라지면서 뭐랄까 뭐 100만 원 가지고 예, 주식을 발행할 수도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그래도 워낙 오랜 기간 5천원 액면가에 몇만 주 발행해서 그게 자본금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 뇌리에 깊이 남겨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간혹 이제 액면가 몇 배라는 기준도 뭐 사람들이 뭐 직관적인 비교 판단으로 많이 쓰이지만 액면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식을 비교하신 분도 있어요. 액면가를 토대로 해서 주식에 뭐 황제주 또는 뭐 천박한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보통은 한 5천원짜리 돼야 되는데 액면가 100원짜리가 감히 뭐 이런 식의 표현 왕왕 쓰시는 분도 계시고 우연히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50분의 1 액면 분할하고 지금 액면가 100원이니 참 삼성전자 감히 액면가 100원짜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까 싶기도 합니다. 자 현재 주가 45,000원 정도니까요 액면가 대비해서 450배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액면가 대비해서 몇 배라는 투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바라본다면요 450배 그걸 버블로 실제 판단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액면가 몇 배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버려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액면가 100원짜리네 액면가 5천원짜리네 뭐 이러한 것 가지고 뭐 황제 주식 혹은 뭐 천박한 주식 그런 식으로 또 구분하는 뭐랄까 이게 그 구태스러운 혹은 올드한 그러한 투자 기준은 이제 버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상의 요 자료는요 자 뭐 이게 현물 주식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게 아마 2000년 2001년 그때 현물로 찾은 주식인데요. 자 이 한자 대부분 뭐 쉬운 한자니까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기억나실 겁니다. 요 회사가 이제 거의 한 뭐 2000년 초에 상장 폐지될 때 제가 100주를 샀습니다. 주대우하고 주대우중공업 100주씩 샀어요. 그래서 현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렇게 고이 보관했는데 여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 그 현물 그 사진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딱 보면요 액면가가 써있죠. 5,000원 이렇게 액면가 써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증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현물 증권이 발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 가지고 아마 찾아보기 힘든 자료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액면가 5,000원짜리였던 저 주식을 저는 10원에 사서 10원에 100주씩 샀습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가 10원이다. 과연 싼 가격일까요?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뭐 10원은 좀 싸긴 합니다. 저 증권 자체가 어떤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원은 더 갈 겁니다, 아마. 자, 어쨌거나 이 액면가의 의미,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게 되면요, 자기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본이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액면가 대비해서 훨씬 높은 주가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본능을 보게 되면 그런데 액면가 대비 몇 배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액면가의 몇 배, 10배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대부분 보면요 구구단 범위 내 혹은 뭐 10배 그 정도가 이제 부담 없는 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보게 되면 기업 가치는 액면 가치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기업의 가치는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액면가
즉 자본금이 이만큼으로 시작했더라도 점점 회사의 자기 자본은 커져가게 되면서 회사의 가치는 그만큼 커져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5천만 원 이익을 내서 유보하고 그렇다면은 자본금은 액면가의 1배수로 그러니까 주가가 액면가의 1배수로 거래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최소한 자기 자본이 늘어나서 1억 원이 되었을 테니까 예, 적어도 액면가의 2배가 된 자본금이 2배가 자본금 대비해서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액면가 대비해서 2배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주가는 형성되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장사를 너무 잘해서 100억 원의 순자산이 유보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순자산의 규모는 100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즉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요. 액면가 대비해서 201배가 되게 됩니다. 예. 즉 여기서부터 이제 액면가를 뭐 10배, 20배 이런 식으로만 계산하셨던 분들과 이제 현실적인 주가와 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회사 자기 자본이 100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 이 회사를 단순하게 액면가의 10배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면요. 이 회사의 가치는 5억 원으로 평가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는 열심히 이익이 유보돼서 100억 원대 자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을. 자, 그런데 5억 원의 거래를 하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액면가의 몇 배라는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주가 판단, 무조건 좀 무의미할까? 그건 꼭 아닙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액면가 미만으로 내려간 종목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액면가 대비 1배수 미만인 종목은 좀 투자 리스크가 높은 종목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상장 폐지 요건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 규정에요. 액면가의 20% 미달한 상태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것을 90일 이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장 폐지라는 무서운 기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액면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온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재무구조가 문제가 있거나 매년 적자가 반복되는 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표를 보시는 바와 같죠. 자, 액면가 대비해서 이게 이제 한 1,300원 정도 디스카운트된 그런 기업의 주가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015년부터 매년 적자가 반복되어 왔어요. 적자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이 기업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리고 회계적으로도 자기 자본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 이하로 내려온 기업들의 대부분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수년간 적자가 지속되어서 자기 자본이 자본금 수준 또는 훨씬 그 이하로 내려간 자본 잠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부채 비율도 높고 이런 비율들도 다 나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액면가의 몇 배수 이런 투자 기준은 그 자체로는 좀 올드하고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회사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는 적정한 주가를 따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액면가에 미달하는 그러한 주가에 거래되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리스크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비교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는요, 뭐 하나의 투자의 참고용 기준을 하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예,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